약간 내일이 오는 게 싫었어요. 자꾸 막 벌레랑 같이 살아야 되고 물이 넘치고 막 이상한 냄새 나고 이런데 해결은 못하고 정작 여길 나간다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으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밤을 샌 날이 더 많았고요. 방이 이제 원래 창고로 쓰던 방이어서 여름이나 겨울철에 곰팡이 이런 게 좀 심하고 뭐 창문 같은 것도 이제 빛이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서울에 있는 9개 대학의 재적 학생 중 서울 출신 학생의 평균 비율은 약 29%입니다. 즉, 나머지 71%는 타 지역 출신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4.8%, 절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50%가 넘는 학생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들어갔을 때는 외창도 없고요. 네 창이 있긴 한데 한 층에 몇십 개의 방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데다가 이 환기가 안 되니까 사실 3월도 약간 쌀쌀하잖아요. 근데 되게 더웠고요, 여름처럼. 네, 일단 공용 화장실을 쓰는 것 자체가 몇십 개의 방이 있는데 화장실이 두 칸 있어요. 되게 위생적인 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말 안 해도 좀 많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찌어찌 버텨서 이제 화장실 있는 방으로 옮겼는데 거기서는 뭐 그래도 나름 살만했어요. 일단은 화장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한 번은 샤워를 하고 새벽에 여느 때처럼 하고 나왔는데 방이 찰박한 거예요. 그때는 그것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박스도 다 쌓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다 혼자 새벽에 울면서 치우고 원인은 끝까지 몰랐고 그냥 항상 창문도 바로 외창이 있는 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창문을 항상 열어놓고 나가거든요. 냄새가 너무 나고 이러니까. 그런데도 약간 가스 냄새? 약간 그런 것들이 나니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도 드려보긴 했는데 그것도 원인을 못 찾고 되게 그렇게 좀 사실 고시텔이나 고시원이 생긴 게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 생긴 공간들이잖아요. 저는 제가 직접 살아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그 공부를 한다는 거지? 약간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 여기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곳에서 사는 건가? 빨리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자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던 공간들이었어요. 환경이 조금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곰팡이 문제나 채광 문제만 해도 이제 빛이 잘 안 들어오니 개인 건강도 그렇고 옷 같은 의류 말릴 때도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긴 합니다. 알레르기나 이런 게 가끔씩 기침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뭐 냄새가 일단은 심해가지고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탈취제나 이런 걸 사용해도 크게 효과가 없어서 그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택법에는 최저주거 기준이 존재합니다. 즉, 인간이 쾌적하게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주거 면적이죠. 1인 가구의 경우 대략 4평이 최저주거 기준입니다. 그러나 지옥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의 앞글자를 딴 주거 유형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이 4평의 공간마저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2000년부터 우리나라의 주거 빈곤율은 절반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만 따져보면 오히려 그 비율이 더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전세 공포와 경제난으로 인한 월세 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토연구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최저 주거 기준이 미달되는 곳이나 지옥고에 거주하는 물리적 취약 청년은 42만 9천 가구에 이릅니다. 또 기숙사 뭐 떨어지시거나 이래서 급작스럽게 좀 주택을 구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이게 안정적인 주거가 없으면은 보금자리가 없으면은 사람이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에 집중하기 정말 어렵고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치안과 관련된 문제도 큰 것 같아요. 신촌 주변이 아무래도 번화가도 많지만 좀 외진 지역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이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촌 외에 좀 은평구 이런 데는 특히 조금 더 외진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귀가를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불안하긴 하다. 길이 왜 이렇게 어둡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정신적 측면에서는 여러 연구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실제로 그 집에 있는 곰팡이들이나 그냥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이게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뭐 건강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정신과적으로도 이렇게 체감과 관련해서 개인의 어떤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랑 연관이 크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뭐 방음도 안 되고 고시텔이다 보니까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어서 정말 약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런 분들도 같이 지내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이 정말 피폐해져요. 사람이 정말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오는 것들은 우선 진짜 저는 불면증을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불면증을 겪었고 그 불면증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도 안 좋아지고 정신도 안 좋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멘탈이 무너지니까 신체적으로도 신호가 오고 아니면 어쩌면 신체가 먼저 신호를 보내서 정신적으로 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학교 생활에 다 연결이 되고 예시를 들면은 그 화장실 딸려 있는 마지막 방에서 있을 때 창문이 딱 보이거든, 침대에서 누우면. 그럼 거기가 항상 5시, 새벽 5시에 쓰레기차가 오세요. 그럼 저는 그거를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때까지 잠을 못 자서 매일 그걸 듣는 거예요. 듣고 그제서야 잠깐 눈 붙였다가 한 7시쯤 다시 깨서 학교 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는? 고시원 반지하와 같이 창문이 없는 주거 공간의 경우 빛이 들지 않아 시간의 구분이 흐려져 일상생활과 수면 시간 관리가 어렵고 이에서 비롯된 무기력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감을 느끼거나 습하고 곰팡이가 잘 생기는 환경으로 인해 피부병을 경험한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방음 설치 미비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즉 고시원과 반지하 생활은 그 경험을 한 이들에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드는 공간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지옥고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지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위에서 거론된 어려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굴레의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옥탑방이랑 반지하, 고시원 이렇게 취재를 했었는데 그 주거 유형 중에서 가장 좀 심각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고시원들이었거든요. 방과 방 사이에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들리는 상태였고 그리고 굉장히 밀집된 지역에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좀 이웃과의 다툼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주거가 주는 안정성이라는 건 일단 프라이버시 보장이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느꼈고 제가 지옥고에 산다 그 취재도 했었지만 그 이후에 대학동에 사는 그 중년분들도 취재를 해봤었는데 그분들을 다 표정을 보고 느꼈던 공통점이 굉장히 좀 표정이 어둡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주거 유형에서 오는 그런 표정들이 아닐까? 반지하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분들의 표정과 어딘가 모르게 좀 닮아 있거든요. 고시원은 수도권에서 자력으로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간화된 계급적 공포와 불안이 투사된 곳으로 청년 세대의 사회적 탈구를 체현하는 공간입니다. 이는 규범적인 집의 의미에 대한 사회학적 질문을 동반하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둘러싸고 심화되고 있는 계급 간 차이, 이에 내재한 한국 사회의 불안을 징후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고시원에 사는 청년 사례의 경우 고시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그리고 고시생이 아닌 고시원 주민에 대한 낙인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시원에서의 삶은 일종의 오점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곳에 산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내 몸, 내 마음 하나 둘 곳 없이 삶을 살아내는 청년들. 이건 어쩔 수 없는, 청춘이라면 견뎌야 하는 문제인 것일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에만 올라오면 사람들이 고시원 가고 반지하 방 가고 요즘에는 보니까 빌라 베란다 그 개조해가지고 거의 관처럼 해가지고 그것도 돈 받고 임대를 하더라고요. 그런 방도 팔릴 정도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 상황이 인구 과밀이 된 거죠. 모든 도로와 철도가 서울이라는 중심으로 이렇게 향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커지면서 커지는데 서울이라는 땅덩이는 한정돼 있고 일을 하시려는 젊은 층들은 악착같이 서울에 들어가서 뭔가 좋은 곳을 근무를 하고 살려면 거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에는 그게 부산 같은 데서도 좀 괜찮은 일자리가 있고, 뭐 세종 같은 데서도 좀 괜찮은 일자리가 있고, 광주 같은 데서도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거기에서만 정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게 그 베란다 개조해가지고 임대해서 파는 그런 거는 나오지 않겠죠. 결국은 주거 문제라는 게 그런 지방 분산 완화 측면으로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건데 사실상 어려운 단계이긴 하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거나 서울에서 뭐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이럴 때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기숙사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게 맞죠. 그런 수용률이 이렇게 낮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생은 그런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에 있는 원룸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다양한 분들의 반대로 기숙사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기숙사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숙사에서 밀려난 청년들은 학교 앞 주택들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시설이 좋지 않은 원룸, 고시텔 등의 가격들도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적은 가격이 아닙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주요 10대 대학 중 인근 원룸 시세가 가장 비싼 곳은 이화여대로, 이화여대 인근 원룸에서 한 달을 거주하는데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평균적으로 84만 6천 원이 필요하고 한 해를 거주하려면 총 1,015만 원이 듭니다. 원룸뿐 아니라 고시텔의 경우에도 중간급 고시텔의 경우 40에서 50만 원, 조금 더 좋은 조건의 고시텔의 경우 70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이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타지에 나와 사는 경우도 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고 부양자와 별도로 받을 수 있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급여를 별도로 받게 되고 또 LH 청년전세 임대 같은 정책들에서도 우선적인 대상이 돼서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주거지를 구하기가 크게 막 어렵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득 한계선에 애매하게 조금 위에 있어서 그런 복지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또는 소득 인정액이 꽤 높게 잡히더라도 뭐 부모님 혹은 뭐 부양자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크게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뭐 고시원이나 아니면 열악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제가 느끼기로는 조금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에 관해서 복지 대상자분들뿐만 아니라 뭔가 그 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필요하다. 실질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없는 사회적 환경도 주거 정책에 많은 한계를 제공합니다.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해 줘야지 되는데 그게 뭐 하고 싶어도 지역 주민의 반대로 여러 가지를 막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주민의 반발을 줄이면서도 지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설득할 거냐 그걸로 뭐 노후를 지금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가능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같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기숙사도 만들어지고 뭐 공공임대도 조금 더 확대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딱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뭐 기숙사도 못 만들고 뭐 공공임대주택도 대학 근처에서 만들기가 어렵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적 합의를 어떤 식으로 빨리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청년 주거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본인들이 많이 가지지 않는 이유가 청년들의 주거가 사실 저희 스스로뿐만 아니라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뭐 행정가들이나 뭐 아니면 뭐 임대인들이나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잠깐 거쳐가는 것이라는 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잠깐 이렇게 살고 나중에 취업하고 그때 돈 모아서 집 사고 그냥 그게 진짜 내 집이고 지금 그냥 잠깐 사는 거야. 약간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짧게는 4년, 뭐 길게는 막 5년, 6년, 7년 이렇게도 다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어떤 이 주택들도 분명히 우리의 집인 거거든요. 우리의 주거 공간인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 스스로의 좀 애정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정치인들이나 그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행정가 뭐 이런 분들도
얘네 그냥 잠깐 거쳐가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처리해주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20년, 30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있었거나 그 상황이 올 것 같은 사람들도 있으실 테고 그래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겪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있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시간은 가더라고요. 정말 시간 이야기하는 말이 너무 많은 게 전 사실 아직도 그 고시텔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냄새가 기억이 나요. 이게 옆에서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기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미래의 저를 만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영화 같은 삶이죠?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맨날 내일이 오지 않길 바랬던 게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었거든요. 내가 하루를 막을 내릴 때 그냥 좀 하루가 평범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 중 조용할 날이 없니? 약간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를 먼저 맞은 거죠. 슬프지만 난 좀 더 단단해졌을 테고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단단해졌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그 시간 속에 있으신 분들은 저도 그랬겠지만 약간 뭐라는 거야,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나고 보면 저처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오고 하니까 극단적인까지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공간이 주는 그 힘이 좀 꽤 커서 그나마 좋았던 장점을 꼽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마음껏 울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울고 싶을 때 울고 잘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다. 평범하게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뉴스 같은 데서 보지 말고. 청춘이라는 단어 아래서 각자의 힘듦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그들이 살아가는 하루들이 조금은 더 나아지길 응원합니다.